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800달러 마이너스 6%,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4%,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FTX 거래소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미국 CPI 잘 나오면서 꼬시기로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간 거죠. FTX 사태 시작되고부터 미국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당장에 미국 주식이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비트코인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폭락 왔을 때와 비슷한 케이스다 이야기 드렸죠. 12월 전까지는 코인 시장 변동이 크게 나올 듯 하고요. FTX 거래소 파산만 없었어도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미국 CPI 호재로 인해서 23,000달러 이상은 상승을 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미국 긴축 시즌 FTX 거래소 같은 이런 돌발 변수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른쪽 상단 올려두고 있죠. 5월, 6월 루나, 셀시우스, 3AC, 바벨, 이번에 FTX 거래소까지 2020년 코인 상승기에 나온 신생 코인이나 새로운 거래소 하락장의 대응법이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결과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 CEO 장펑샤오 개인 트윗 통해서 최근 같은 시장 유동성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안전한 거래소 위주로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FTX 거래소 이용하는 투자자들 이번 하락장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마이너스 20%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테더,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산이 FTX 거래소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죠. 보양 코인들 장기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년 발생한 마운트콕스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해당 거래소 마운트콕스 당시에 글로벌 1등이었지만 파산을 했고요. 투자자들 코인 돌려받지도 못하고 2022년 올해 8년 지나서 투자자들 일부 비트코인, 테더코인 회수를 했습니다. FTX 거래소 우리 중경투 가격들 이용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FTX 이전에 이용하고 거래소 지갑 내 코인이 있으시다면 FTX 거래소의 계정 정보나 관련 코인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가지고 잘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후에 보상 받으실 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 긴축 시기에 FTX 무리하게 후원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봉샤 언급처럼 유동성 작고 단기간에 크게 급성장한 코인이나 거래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글로벌 1등 바이낸스는 여기 전체 거래량 면적만 봐도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바이낸스가 가장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FTX 거래소 사태로 비트코인 마이너스 20% 넘게 폭락은 했지만 바이낸스가 만약에 FTX 사태처럼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마이너스 20% 하락이 아니라 전체 코인들 하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나 업비트 2018년 폭락장 다 견뎌온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 또 잘 이겨낼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FTX 거래소처럼 후발주자들이 2018년 폭락장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이슈가 되었고요. 업비트, 코인베이스는 코인 현물 위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문제 크게 없을 거고 오른쪽 몇몇 기업들 새롭게 생기고 단기에 거래량 늘어나고 급성장한 거래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OK 거래소는 중국 투자자들 위주로 오래된 거래소지만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인해서 중국 내 거래소 문 닫고 이름만 다시 바꾼 중국 거래소들 여기에 많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최대한 바이낸스나 업비트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 FTX 사태로 거래소 판도도 크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OK 거래소하고 FTX 바이낸스의 오른팔 왼팔이었다면 이제는 FTX는 업비트 현물 거래소보다 거래량이 작아졌습니다. 여기 히트맵은 11월 8일 FTX 사태 시작 전 거래소별 거래량인데 FTX 거래량 확실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최근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현물 거래소 위주로 거래량이 급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래소들 중에 새롭게 생기고 혜택을 무리하게 많이 주는 거래소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자금 크게 거래소에 넣어두면 안 되고 개인 지갑이나 바이낸스, 업비트 메인 거래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트코인은 하루 전 미국 CPI 호재로 인해서 18,000달러까지 꼬시기로 상승했다가 다시 16,000달러 하락 온 상태인데 FTX 사태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18,000달러 뚫고 상승하는 진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FTX 사태로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되는 순간 이성보다는 비이성이 지배하는 시장이 된 거죠. 비트코인 마이너스 20% 폭락은 했지만 최근 투심을 보면 여전히 개인들 위주로 분위기는 업 들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36.3%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 투자가 많고 개인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원금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죠. 비트코인 도면서 36%의 나스닥 폭등하니까 숏 포지션보다도 투자자들 코인 현물 매수 많이 하고 선물 마진 투자에서도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 비중이 더욱 많고요. 롱 포지션 개인들 많이 가져갈수록 세력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수해준다고 해도 롱 포지션 청산으로해서 추가적인 하락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자들 비트코인 이제 바닥 나왔다고 매수를 하는 건데 11월 14일 월요일까지 코인 시장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하고 코인 시장 디커플링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 미국 증시 안 열릴 때 비트코인 추가로 매수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방향성에 따라서 코인 시장 운명이 결정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미국 CPI 호재로 18,000달러 단기에 반등은 했었지만 18,000달러 상승한 이후 대량의 현물 매도가 나왔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 100개에서 10만 개 이상 보유한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비트코인 18,000달러에서 매도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량이 많았던 적은 5월 루나코인, 6월 셀시우스 파산 때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생각에는 이번 같은 이런 시스템 하락으로는 비트코인 빠르게 반등 오기는 어려운 거고 조금만 상승해도 빠르게 현물을 매도한다 볼 수 있습니다. FTX 거래소 사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비트코인 18,000달러 돌파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고래들은 매도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6%로 개인들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매수하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FTX 거래소 사태로 코인 폭락은 온 거고 비트코인 폭락 이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은 2020년 대세 상승 이후부터 짧으면 2개월에서 길면 5개월에 한 번씩은 폭락장이 났기 때문에 중고수 투자자들만은 우리 중경투 가격들은 이런 폭락장은 익숙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하락 중에서 어떤 하락이 이번과 비슷할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FTX 거래소 파산은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되고 단독으로 코인 시장만 움직인다는데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취소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마이너스 50% 대폭락 났던 움직임하고 매우 비슷하다 볼 수가 있죠. 당시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취소까지 나오면서 팽셀 났고 세력들 3만 달러에서 매수하면서 이렇게 긴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만 달러까지 종종 반등은 했지만 다시 폭락하고 1개월 정도 더 횡보를 하다가 거대한 반등 났고요. 이번 하락의 성격으로만 봐서는 미국 거시경제는 좋지만 코인만 하락하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작년 5월하고 비슷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요인만 봤을 때는 11월에 FTX 사태 나오고 폭락한 것이 미국 CPI 충격하고 비슷하게 비트코인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당시 69,000달러 신고점 갱신하고 폭락 시작은 했는데 하락 이후 반등 올 때마다 현금화를 했어야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세력들이 반등만 오면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거죠. 당시 비트코인 원화로 8천만 원 이상 했었는데 최근 2천만 원으로 4분의 1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작년 9월 유럽 테이퍼링으로 비트코인 5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폭락, 미국 CPI 충격부터 루나 셀시우스까지는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볼 수가 있고요. 작년 5월처럼만 비트코인 움직임 만들어진다면 단기에는 비트코인 현물이나 선물 저배율로 이렇게 라인 그어두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 올 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작년 6월 7월 우리 중경투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 수익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발표가 되면 반등할 수 있는 작년 6월 7월 케이스 나올 수가 있고요. 12월에만 FTX 사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로 그나마 FTX 거래소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번 청산 진행 상황 공유가 될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생 기업들 파산하는 케이스 흔한 일이죠. 그리고 이번 폭락장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거래량 기준으로만 보면 매도 물량 급증하고 팽이셀이 매우 크게 나왔던 구간이고요. 빨간색 주봉상 매도 물량이 2019년 고점 반등 성공한 이후에 세력들이 익절 매도한 것과 2020년 4월 코로나발 패닉셀하고 나스닥하고 동반 하락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 올해 6월 미국 긴축으로 나스닥 폭락하고 거기에 코인은 루나 셀시우스 사태로 여기 두 개 거래량이 폭등을 했고요. 이번 FTX 파산이 루나 셀시우스보다 매도량이 많습니다. 작년 중국 코인 채굴 금지보다도 약간 더 높은 매도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인 세력 채굴업자 할 것 없이 다 팔았다는 이야기죠. 2019년 여기 구간은 상승장이라서 이번과는 다른 케이스고 2020년 4월 코로나 때는 미국 금리 전격 제로 금리로 하고 시장의 유동성 늘리면서 나스닥하고 같이 비트코인도 반등을 한 거고요. 거래량으로만 봐서는 중국 채굴 금지 여기 나왔던 구간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스닥 따라가면 12월 미국 마지막 금리 인상의 반등도 괜찮을 듯 하지만 코인 신뢰도 문제는 당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코인 상황 주춤한 반면에 미국 주식은 CPI 잘 나오고 반등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경투 가격들 미국 주식 슬슬 매수 타이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 10월 1440원까지 상승했다가 이번 미국 CPI 이후로 1313원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